안녕하세요, 최인욱입니다. 이번 편은 포노 커브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이 바로 앞에 편 5편 포노 커브 표준을 정하다 리아 편을 먼저 보시고 시청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포노 커브를 적용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그림 1에도 보다시피 주파수 대역은 고음은 아주 좁고 저음은 이렇게 넓습니다. 진폭이. 그래서 이거를 레코드에 심기 위해서는 저음은 줄이고 고음은 늘려야 돼요. 저음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고요. 고음은 너무 진폭이 좁아서 새기기도 어렵고 바늘로 이걸 재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혀서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넓혀서 적용한 게 그림 2와 같이 위는 약간 넓히고 밑에는 약간 좁힌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LP를 플레이를 해서 카트리지로 읽으면 그 신호가 읽혀져서 포노 앰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노 앰프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고음은 넓어지고 저음은 좁아진 이런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포노 앰프 안에 내장된 리아 복원 과정을 거쳐서 저음은 늘어나고 고음은 좁아져서 그림 3과 같이 이렇게 복원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그 커브의 어느 지점, 저음을 어느 지점에서 꺾을 거냐, 고음을 얼마만큼 늘렸다 줄일 거냐 하는 거를 저음은 주로 턴오버라고 표현하고요. 고음은 10kHz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를 따져서 롤오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1953년부터 56년까지 RCA의 뉴 올소포닉이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포노 커브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포노 커브의 이름이 리아로 정해지게 되죠. 리아로 정해지자마자 대형 음반사들은 리아에 준용해서 음반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부터 전 세계 커팅머신 시장은 노이만이라는 회사가 거의 주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이만 커팅머신으로 제작된 음반들은 다 리아로 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아로 통일된 이후에 새로운 규격이 제한이 되는데 1976년에 IEC 국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리아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리아에 대한 보완 커브를 제시하는 겁니다. 리아는 50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50년대에는 50Hz 이하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앰프와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리아를 정할 때 그거에 대해 그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70년대가 되면서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낮은 주파수까지 재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IEC에서 50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제한의 핵심은 뭐냐면 20Hz 이하의 낮은 주파수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음 주파수는 좁혔다가 심어서 카드를 증폭한 다음에 포노 앰프에서 다시 늘리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20Hz 이하의 럼블이나 여러가지 그 턴테이블 자체에서 생기는 진동이 저음을 넓히는 과정에 같이 그것도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IEC 리아라고 하는 이 제안을 많은 오디오 업체들이 채택을 했냐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이거를 철회하게 됩니다. 리아로 규격이 정해진 이후에 리아와 약간 다른 커브를 적용한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텔레풍갱과 데카가 합작해서 만든 텔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텔덱은 우리가 아는 동판에다가 직접 커팅을 하는 DMM이라고 하는 방식을 창안한 회사인데요. 1950년대 후반까지 CCIR 국제무선통신협회에서 제안하는 커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리아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포인트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1962년에 텔덱에서
CCIR을 포기하고 리아로 규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970년 이후에 스테레오든 모노든 모든 발매된 LP는 리아 규격으로 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주장이 나왔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 저자 곽영호 님은 이 스테레오 시대에 나온 LP도 커브가 각기 달라서 커브를 맞춰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커팅머신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이만 커팅머신인데요. 노이만 커팅머신에는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자체가 없습니다. 리아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커브로 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테레오 시대에 나온 모노 LP는 모노 커터 헤드나 모노 커팅 머신을 사용해서 커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커터 헤드는 좌측 코일과 우측 코일이 코일 방향이 반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측에 동일한 신호를 넣으면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데 수평으로만 작동을 해요. 자 보세요. 이쪽이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요. 이쪽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좌우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좌우에 동일한 신호를 넣으면. 따라서 스테레오 시대의 모노 커팅은 모노 커터 헤드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스테레오 커터 헤드에 좌우에 동일한 신호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모노로 커팅이 됩니다. 커터 헤드를 바깥 낄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커팅만 하면 됩니다. 셋째, 군소 레이블들은 작은 LP 공장을 통해서 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리아가 아닌 컵으로 제작됐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LP 산업이 대형화되면서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대다수의 LP는 군소 공장들에서 커팅하고 프레이팅 하지 않고 대형 공장들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LP가 대형 공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까지 스테레오보다는 모노 LP가 득세를 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DF나 빠떼 같은 레이블도 프랑스 안에 있는 군소 공장에 맡기지 않고 독일에 있는 필립스 공장이나 도이치 그라모폰 공장에 위탁을 해서 커팅을 하고 프레싱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대충 이름을 아는 브랜드 군소 레이블이라고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다 기존의 대형 공장에서 커팅을 하고 프레싱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동일한 음원도 나라마다 소리가 좀씩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커브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커브를 맞춰 들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커팅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커팅 머신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리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은 커브를 선택하는 장치가 아니고 저음과 고음을 살짝살짝 조절하는, 베이스와 트러블로 조절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맞춤이기 때문에 그거를 커브로 맞춰서 들을 게 아니라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 나온 장비 풀앰프에 베이스와 트래블을 맞춰서 들으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1953년에서 56년에 끝난 커브를 가져다가 듣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코트 121B라고 하는 1950년대에 나온 앰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턴오브와 롤오프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베이스와 트래블이 있습니다. 이게 리아로 통일되면서 이 부분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의 오디오들은 베이스와 트래블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봐도 베이스와 트래블 개념과 턴오버 롤오프의 개념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디오에서. 다섯째, 레코드의 비밀에서 주장하는 스테레오 시대에 나온 LP도 커브 보정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그 주장에 나오는 폰앰프가 있습니다. 그람슬리 재즈 클럽이라는 폰앰프입니다.
15년 전에 당시에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사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음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토글 수치를 올리고 내려서 시청을 해봤는데요, 실제 수치와 소리의 변하는 폭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은 어떤 제품이 없나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땅한 제품이 없었어요. 대부분 있는 제품이라는 게 데카 커브, 콜롬비아 커브 하면 저음의 턴오버와 고음의 롤오프를 딱 고정할 수만 있지, 저음의 턴오버와 고음의 롤오프를 자유롭게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품이 없다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노 시대의 레이블들을 다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한 6장 정도 되는데요, 다 모아봤더니 한 150여 레이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회사들의 커브를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추적을 해보니, 저음의 턴오버는 4단계, 고음의 롤오프는 4단계, 이렇게 해서 4개와 4개를 자유롭게 조합하면 16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16가지의 조합을 가지면 그 당시까지 나와 있던 전 세계 모노 커브의 한 97, 8%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됐다라고 해서 그 수치를 정하고 회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로를 찾아보니 기존의 회로라는 게 데카 커브, 콜롬비아 커브처럼 저음의 턴오버와 고음의 롤오프가 고정된 것만 있었어요. 따로따로 턴오버와 롤오프를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는 회로는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정된 회로를 풀어서 없는 부분을 끼워 넣어서 시정수 값을 맞춰서 콘덴서와 저항값을 찾아 가지고 회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회로를 가지고 약 한 1년여 이상 고생을 해서 이렇게 포노 앰프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고음의 롤오프와 저음의 톤오버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4개 4개 해서. 그래서 16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레이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많은 포노들이, 커브 보정할 수 있는 포노들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나온 멀티 커브 포노 앰프들을 보니까 저음의 톤오버 4개, 고음의 롤오프 4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정한 것과 수치가 거의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150여 개나 되는 레이블들을, 커브를 다 조사를 하면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턴오버를 6개 7개 할 수도 있고 롤오프를 7개 8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회로적으로 복잡해지고요. 그럼으로써 해서 얻는 이익이 97%에서 98%, 1, 2%더 올라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나 요즘에 멀티커브 포노 앰프를 만든 사람이나 이 숙고를 하면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레코디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스테레오 시대에 나온 레코드도 모노 커브를 이용해서 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스테레오 시대 레코드도 모노 시대의 커브를 다양하게 해서 맞춰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LP에 대한 지식과 오디오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주장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고, 지금도 많은 멀티커브 포노 앰프를 만드는 회사에서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모노 시대, 즉 스테레오 이전의 모노 시대의 모노 LP를 맞추기 위한 장치지, 스테레오 시대의
LP를 맞춰서 만들어온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953년에서 56년에 끝난 얘기를 스테레오 시대 60년대 지나 70년대 80년대 이후까지도 나온 LP들을 가지고 이미 예전에 끝난 그걸 가지고 와서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